지금 검찰 조직 내부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거센 반발에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요. 정치권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언급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내부 분위기가요. 뒤숭숭한 걸 넘어서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 정권 때 일이지만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만석의 선배였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유로 특검의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노만석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스스로의 직무를 포기했던 사안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나 반발이 없다가 정부가 바뀌니까 이렇게 반발하는 것, 지금처럼 선택적 반발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하면서 내부는 진짜 벌집이 된 듯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의 간부들은 물론이고요. 검사장, 평검사들까지 모두 이번 결정의 가장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원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등을 돌렸다고 해야 되나요?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요, 내년 10월에 검찰청이 이제 폐지되는 만큼 검사들이 이른바 이제 최후의 검란, 마지막 벼랑 끝 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네요. 이유 있는 분노에 대해서 검란이라고 치부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지금 구속 취소 직후에 그런 사건을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구속 적부심이 인용됐을 때 검찰의 즉시 항고로 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구속력 있는 결정인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과 법칙에 대한 그런 이해와 어떤 그 검토를 통해서 구속 취소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 적용을 했던 혐의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 위반, 뇌물죄, 그리고 일반 배임죄였거든요. 그중에서 사실상 일반 배임죄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이 낮아졌습니다. 더군다나 배임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추산한 이 범죄 수익금이 6,100억 원이었는데 법원이 인정한 것은 그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관례상으로 검찰은 무조건적으로 항소를 했어야 했고 법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서 2심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퉜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선 검사팀들과 지검장까지 동의했던 이런 사안들을 법무부 차원에서 의견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삼아서 사실상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사들이 이유 있는 분노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들의 분노는 이유 있는 분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검사들이 분노를 일방적으로 지금 표출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죠. 그런데 지금 노만석 대행은요. 하루 연가를 냈어요, 오늘. 네. 그리고 이번 논란에 대해서 그 어떤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요.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특검 수사를 받은 바가 있으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수사를 받으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오히려 정치검찰의 항명이라 그러면서 더 비난을 강화하고 있죠? 아니요. 이 부분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그 어떤 형식이 됐든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만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이 기소가 처음에 지금 왜 뭐 4천억 원 이익을 회수를 못했냐 이러잖아요. 처음에 담겼던 공소장상의 배임 액수 얼마인 줄 아십니까? 651억이었습니다. 플러스 불상액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4,895억 원으로 확장이 됩니다. 네. 그 사이에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느냐. 윤석열 정권이 취임을 했죠. 그리고 이재명이란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아주 가속도가 붙었었습니다. 유동규 씨 진술 오염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그런 검사
이 문제 제기에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민주당으로선 항소를 하든 안 하든 하등의 이득이 없습니다. 심지어 1심 재판에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 작당 모의하는 이 대장동 일당들, 왜냐하면 개발 방식엔 여러 선택지가 있으니까 이걸 모르고 본인의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까지 돼 있어요. 이걸 뭐하러 무리수를 둡니까? 그리고 검찰의 문제 제기는요, 그렇다면 검찰 내부를 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항소, 대검의 입장이 그렇다고, 법무부 입장이 그렇다고 항소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습니까? 언제 그 말을 따랐나요? 본인들이 자체 판단해서 항소 여부를 가름질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외압이 있었다 이러면서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오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논란에 대해서 출근길에 발언을 했죠. 근데 그 발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게 지시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좀 애매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표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특히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당연히 위법의 소지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이 7분 전에 전격적으로 항소가 단 7분을 남긴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직전까지 일선 수사팀과 서울지검장까지 모두 다 승인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대검조차도 처음에는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돌연 당일날 5시간 전부터 경론이 벌어지더니 결과적으로 7분 전에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나라고 살펴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든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도어스태핑해서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의견을 줬다라고 했고 대검도 처음에는 항소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니 이런 의견을 전달받은 다음에 입장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당연한 것이 지금 1기 내각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고 인사권과 지휘 통제권을 틀어지고 있는 사람인데 검찰의 의견을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신중하게 살펴봐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번복을 하라고 하는 말과 전혀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 외압이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네네. 지금 그마저도 정성호 장관의 주장일 뿐인 거고요. 네. 더한 표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요, 국민의힘에서 그냥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라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항소 의견으로 검찰에서 수사팀의 의견을 모았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이 말은 결국에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라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공식 수사 지휘권이 아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법조계의 의견이거든요. 아마 위법이라고 하는 거는 정식으로 지금 짚어주신 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외곽에서 못하게 한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건데 그것도 일단 의혹인 거고요. 신중하게 하라는 그 말이 신중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항소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맥락이 있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의견 조율은 하는 거예요. 대검과 일선 수사팀과 법무부가. 그때 본인이 국회 일정 등으로 바빠서 이거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했고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원래 하던 대로 신중하게 하라는 거. 그거를 처벌하고 그걸 위법성으로 하면 이게 나만 할 법무부 장관이 있겠습니까? 주요 사건에 대해서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선 의견 조율이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의견을 낼 수 있고 일선 수사팀에서는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항소장을 냈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외압 때문에 못 냈으니 외압 때문에 못 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짧게만 네. 반박을 드리자면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살펴봐라라고 했던 것이 가치 중립적인 워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판이었고 수사였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항소에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포함해서 신중하게 살펴봐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항소를 마감하기 7분 전에 단 7분 전에 금지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알겠습니다. 것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짧게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는 과정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의견 개진했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하면 되는 걸 이것을 어떤 의도에서인지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